네, 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토지투자연구반과 디벨로퍼 S4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셀프 스터디, 토지투자 언어들이죠. 언어에서 이제 지금은 지목과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목이 2020년 6월인가요?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어떤 개정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참고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목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목이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 지목을 처음에 만든 것이 언제는 2019년이었는데 2020년 6월에 개정됐습니다. 이게 개정된 내용으로 다시 정리한 거니까 크게 이제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지목을 보겠습니다. 지목이란 것이 이렇게 나오죠. 지목은 법률상 용어로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토지 공적 장부에 등록한 것. 이게 뭡니까? 이게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등록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토지의 투자의 가치를 따진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목은 쉽게 얘기해서 세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을 부과하려면 그 지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도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도리뭉술하니까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현재 상태가 보여주는 것이 지목을 보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목 상태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목은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죠? 바로 그 세금 부과용이기 때문에 그랬죠. 대표적인 거 우리가 한번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그 얘기하는 그 전을 여기 있죠. 그 전을 전용을 해서 대여를 바꿨어요. 주택을 지었어요. 주택을 지었는데 가만히 보면 어디 임장을 가다 보면은 전 그대로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지목 변경을 안 한 거지 불법이 아닙니다. 지목 변경을 안 한 겁니다. 지목 변경은 누가 하는 거죠? 그 소유주가 하는 겁니다. 소유주. 그러니까 이 관청에서는 소유주가 신청이 하면은 그 등록을 해주는 거지. 그 관청에서 일괄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소유주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세금 때문에. 그렇게 지목을 해석하시면 오히려 편할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용도 지역, 용도 삼촌사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률을 하나 보겠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바뀌었어요. 근데 또 개정이 2020년 6월에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 가지고 정리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적인 내용인데 저 역시도 기본적인 내용만 다룰 겁니다. 이게 그다지 이렇게 지목에 꼭 뭐 이렇게 목매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밭전이죠. 밭전. 물을 상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답. 그 논이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뭐 이런 곡물, 뭐 그 약초, 꿀나무, 당나무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는 뭐 쉽지 않죠. 그냥 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수원 이렇게 이게 농지 아닙니까? 농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있는 것이 과수원에 있는 대지는 과수원일까요? 대일까요? 여기서 됐죠? 그 주거용 건축물은 대여를 한다. 요거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그 말이 나오죠? 바로 농지는 전다 과수원까지입니다.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면 농지가 아니고 지목이 대여를 한다는 거. 요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죠? 과수원 안에 있다고 해서 과수원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이제 좀 뒤에 보면 또 왜 그런 말 나왔을까 하는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목장용지는 다음 과목의 토지죠.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역시 이것처럼 대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업,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난 축사. 이거 초지는 굉장히 큰 거고, 축사는 작은 거예요. 이게 축사는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장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부속물 토지 역시 주거용 건축물 좀 되다 이렇게 했고요. 임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천지, 그 온천, 뭐 온수, 약수, 뭐 석유류, 용출구, 광천지 이런 거 있고 염전은 또 잘 알고 있는 소금, 소금이죠. 소금, 그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대가 우리가 제일 많이 이거 보던 거죠. 지목이 공장에서 차든 뭐 이렇게 대로 지목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대. 그래서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촉된 정원, 부속시설물의 부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택지, 조성공사, 주거는 토지, 이런 거죠. 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은 말 그대로 공장이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 시설물 부지, 공장, 이렇게 이것도 별 내용은 없습니다. 학교는 학교죠. 학교와 그 건물하고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 용지입니다. 이거는 학교의 건물인데 이건 학교 용지네요. 그렇죠? 이거 대지가 아니죠. 대지가 아닙니다. 학교 용지 안에 있는 학교 있죠. 운동장하고 학교 그 교사 건물 이거는 학교 용지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뒤에 또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주차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차장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요번에 그 2020년에 바뀐 게 어떤 내용이냐면 요게 바뀌었어요. 주유소 용지가 요게 주유소 용지가 없어졌죠. 요게 이제 그 국토종합계획에 보면은 수소, 전기차 요게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게 나오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것이 여기는 없었잖아요. 수소 요게 새로 들어갔습니다. 요게 새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같은 내용인데 여기 전기,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도 주유소 용지다. 이거는 이제 새롭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반영된 겁니다. 창고 용지, 보관 시설물들 보관하는 거, 그 용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는 이제 안에 설치하는 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건 도로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거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그죠? 아파트 공장 안에 있는 도로는 그건 뭐죠? 도로가 아니라는 거죠. 아파트 내에 있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같이 생긴 거 도로죠. 근데 그거는 지목상 도로가 아니라 그건 뭡니까? 그냥 대죠. 공장 안에 있는 도로도 역시 공장 용지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철도 용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겁니다. 지목은 현황상에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것보다 현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 정도만 알면 좋겠습니다. 그 제방 나왔고, 그죠? 막기 위해서 방카드 이런 거, 하천, 유수가 있는 거, 국어 조명 얘기하면 많이 나오죠. 조그만 또랑 같은 거, 유지, 물을 고이는데, 댐, 저수지, 소유지, 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양어장, 이렇게, 그다음 수도용지, 그 수수, 저수, 공원, 그 공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육용지도 역시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뭐가 개정됐냐면,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에 의해 접촉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영소성 미흡한 정구장, 골프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이런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림 안의 야영장은 토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최용지에는 요런 거 안에 토지 제외한다는 게 이 최용지가 요 안에 있었어요. 야영장이. 근데 새롭게 개정된 거 보면은 야영장이 빠졌습니다. 빠졌죠. 야영장이 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없죠. 없습니다. 없고 그 야영장 산림 안의 야영장은 뭡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얘기할 때 체육용지로도 가시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그래서 영수시설과 이거 읽어보면 그렇게 됐잖아요. 영수시설과 독립성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연습장, 이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그래서 산림장, 야영장은 빠졌습니다. 그걸 긁고 나서 유원지가 이제 개정이 됐는데 유원지도 역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이렇게 해보는데 야영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야영장이. 그러니까 야영장은 뭡니까? 유원지죠? 유원지. 근데 위에 있는 야영장하고
부지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이건 산림안의 야영장이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 포괄적으로 아래쪽은 포괄적 야영장이죠. 그래서 야영장은 유원지라고 이제 봐야 될 겁니다. 물론 지목변경 안 하면 유원지가 뭐 지목변경 안 될 수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늘 얘기해야 됩니다. 지목변경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그 염두에 둔다는 거 보셔야 될 겁니다. 종교용지, 사적집, 그다음 묘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잡종지도 바뀌었어요. 잡종지가 어땠냐면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이제 6개로 나눠졌습니다.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것은 허가된 것은 잡종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있고, 채석장은 이제 뭐 이렇게 돌을 캐내는 거는 원상 잡종지가 아니다. 다음 과목의 토지, 그래서 갈대밭, 시루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돌을 캐내는 거, 여기에 흙을 파내는 거, 이거는 건데 허가된 토지는 아니다 이거죠. 야외시장, 공동물 여기 있죠. 여기 비행장 여기 없네요. 비행장 없죠? 없습니다. 변전소, 수신소, 그 다음에 송문시설 등 굳이 많이 있는데 이 변전소도 뭘로 바뀌었습니다. 요런 내용인데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인데 이제 변제소 다네요. 이렇게 있고요. 홍신소, 수신소, 송문시설 등의 부지 뒤에 있는 거 싹 빠졌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구체적으로 됐죠. 뒤로 갈 겁니다.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십니다. 근데 잡종지는 뭡니까?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도 잡종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지까지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암기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렇게 있고 뭐 어떤 용도다? 세금을 걷기 위한 용도지 우리가 개발에 있어서는 지목은 그냥 단순히 참고입니다. 참고. 그 참고란 얘기 뭐야? 지목은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로 봐야지 이거를 개발해서 투자하고 연결시킨다? 이건 좀 위험한 거죠. 투자하고 연결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목은 말 그대로 지목에 불과한 겁니다. 세금에 불과한 거고요. 그래서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하면 앞에 약자가 있어요. 약자. 그래서 전이면 전 쭉 보는데 여기서 전부 앞글자가 표기하는데 4개의 지목만 두 번째 음절로 표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4개. 공원이 있게, 여기 공원. 공장 용지는 원래 공이 아니고 장입니다. 왜? 공원이 있으니까 뒤에 공원 있게 있고요. 주유소의 용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은 차. 그 다음에 유지가 있기 때문에 유원지는 원. 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발음이상 학교 용지하고 하천하고 발음이 조금씩 애매하니까 이 하천은 천. 근데 4개만 두 번째 음절을 합니다. 학교에 이렇게 양보한 거죠. 발음상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또 가수원 내의 주거용 건물, 목장 요지 내의 주거용 건물,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입니다. 학교 교사는 뭐였습니까? 이건 대가 아니고 학교 용지죠. 공장 용지 안에도 대가 아니고 공장 용지라는 거죠. 문화재는 사적지고, 종교 용지 내에 있는 종교 건물은 종교 용지고, 실내 체육관은 체육 용지입니다. 이런 거 좀 특이하죠. 왜 강조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 대입니다. 대. 아파트 지목이 뭐라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다 배로 적혀있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파트 내는 대입니다.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했고요. 하천과 국어를 비교해 볼까요? 하천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교적 큰 규모이고, 국어는 인공으로 형성되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어의 범람을 막기 위해 뚝을 세웁니다. 뚝의 부지는 그래도 그건 국어라고요. 근데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뚝을 세운 것이 그거는 제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필수적인 팁이죠. 뭐 지목이 어쩌고저쩌고는 그런 거는 별 그런 내용이 아니거죠. 또 볼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유지하고 답. 답은 상시적으로 직접 물을 이용해서 벼, 염,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주지, 연못, 호수 등의 토지와 연, 왕골을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한 토지. 배수가 잘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좀 둥둥 떠다니고 그럴 수도 있는 토지라는 거죠. 답에도 있고 유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되지 않으면 유지, 잘 안 빠지면, 배수가 물 빠짐 잘 있으면 답이다. 뭐 이 정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있고요. 종교 용지도 있습니다. 타인의 건물을 임대하여 예배,
법요, 설교 등을 행하는 교회, 사찰, 향계 등의 경우를 고사시킬 겁니다. 그때 지목은 용서성과 독립성이 없죠? 그렇다면 그대로 이거는 뭡니까? 종교용지가 건물을 임대했으니까 이건 종교용지가 아니에요. 건물을 임대한 거니까. 그렇죠? 건물을 임대했으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는 그대로 이거는 지목은 됩니다. 돼. 근데 이제 독립적으로 교회가 있다든지 사찰이 있다든지 뭐 한교가 있다. 그때는 종교용지가 맞겠죠. 그렇죠? 종교용지가 맞습니다. 어떤 건물에 뭐 교회가 있다. 이거 종교용지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뭡니까? 그대로 건물 전체가 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제가 지목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지목은 어떤 게 중요하다. 그런 것보다 지목은 가볍게 보시고 어떤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이런 내용들을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되지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좀 무리죠. 오히려 지목은 어떻게 접근한다? 지목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지목을 보고서 판단해야지 세금 하려면 일일이 그걸 전부 다 파악할 수도 없고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거죠. 사실 그 예전에 6.25 그 해방 후 8.15 1945년 5년 해방 후 45년 됐죠. 그래서 50년에 한국전쟁이 나왔잖아요. 한국전쟁. 그때 지적법이 나오면서 그때 나왔습니다. 그 뭐 다른 그 법률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나왔습니다. 왜 빨리 나왔을까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걷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재 상태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목이죠. 현재 지목을 가지고 세금을 징수해라. 해서 나온 것이 사실 이 지적법이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게 지적법은 말 그대로 세금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2020년 6월 9일날 지목이 개정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내용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 영상으로 가져가면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개정된 내용은 따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 내용은 별도로 준비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지목 28개의 지목을 가지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28개의 지목인데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특별하게 의미를 주는 것보다 현황상의 지목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토지 기초에 28개의 지목이 있다. 개정됐는데 그 개정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